자, 이번 시간 5분 스포일러 강의는 도시계획 체계도인데 공법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라서 국토기획법에서 막 배웠어. 근데 어디가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갈게요. 자, 일단 우리 전국 대상으로 하는 국토기본계획 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2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1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2개로 나눠지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은 광역종합기본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 결정이 되고 나면 효력 발생 안 됐죠. 효력 발생하려면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한테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그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용계, 기도, 지, 도복, 입이에요. 그래서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계 기도지 할 때 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도간농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군, 전일준, 보생자, 얘는 1, 2, 1, 2, 3.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생계에서 총 21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지정 변경이 되고 해당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행위 제한이 들어갈 거다. 기본서 가서 할 거다. 그럼 요 용도지역에다가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근데 요거 제외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걸로 안 되면 규제할 수 있어. 그래서 용도지구 할 때 구가 9개, 구가 9개란 뜻이잖아. 그래서 경방보치계, 복특방고 해가지고 4개하고 5개인데 5개는 세분이 된다. 그래서 경방보치계는 세분이 되는 거 읽어둬야 되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현재 원래 개시수도, 개도시수 4개가 있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도복, 입이 새로 생겼다. 도복은 보통 도시를 완전히 공간 배치를 재구조화하는 계획이라서 규제가 엄청 완화되는 거라 따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결정하게 되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볼 거다. 이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돼서 사업이 끝난 후에 10년이 지나서 오래된 것들의 그 시설의 기능을 좀 더 입체적으로 더 다루기 위해서 만든 구역이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 들어가는 게 하나, 둘, 3개라 이 3가지는 도시계획에 있는 사업이라 도시공계획 사업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인데 이 2가지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개별법으로 공부하니까 따로 공부는 뒤에 가서 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든 개발이 될 거면 난개발 막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특정한 지구를 묶어놓고 거기서 계획 짤 테니 이 계획에 맞는 개발만 해라.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됐어요. 그럼 전국 토지에 대해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먼저 짜고 계획 짰어. 계획을 딱 짜서 이 규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 계획에 맞춰서 요 땅 소유자는 이제부터는 네가 개발해라, 이용해라. 이용하라는 게 개발하는 건데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적 개발은 이 A 도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도시공계획 시설이 되고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고 이 사람을 시행자라 부르는데 시행자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착수한 후에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되면 된다. 그리고 이 사업하는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라 시행자 보호규정, 타인 토지 출입, 국공유지는 처분 못하게 해놓는다라는 특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그리고 결정해놓고 도로로 결정해놓고 공원 결정해놓고 뭐 장기간 사업 안 하면 지목이 돼있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니까 야 그럼 매수 청구하게끔 해주겠다. 20년 동안 안 하면 다음날 실효시켜버리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는 게 도시공계획 사업 관련된 규정이고요. 사적 개발행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 땅에다 내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는 게 이 도시공계획에 정해놓은 계획에 맞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는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라서 특광, 특특, 시군에게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하고 난개발을 좀 막아보겠다. 도시 바깥에서 미개발지에서 거기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동생으로 들어간 놈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너무 난잡하게 개발이 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이 부족인데,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면 야, 여기는 개발의 밀도 너무 높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대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내놔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여기까지가 사적 개발행위야. 그래서 전 국토의 계획 짜고 이용에 관한 것들을 규제하는데, 이용은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 행위로 나눠진다. 요게 국토개혁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픈 스포일러 강의는 끝났고 바로 이어서 기본지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이제 그래도 행정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건 좀 알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입문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로 들어가면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여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직까지 공부는 안 했지만 요렇게 나오겠구나,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좀 잡아볼 테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여지껏 학습했던 거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개의 땅, 전국을 땅으로 나눴을 때, 자, 요걸 볼게요. 전국의 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먼저 계획을 짜고, 계획에 짜서 야, 얘는 이렇게 써라고 계획을 짜놓고 난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토지의 계획 짜놓을 테니까 이렇게 이용해라. 이용이라는 건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게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계획이 국토 기본계획이라고 국토 종합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2개 도시를 묶는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고, 한 개의 도시 하나하나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하는데, 도시계획을 우리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2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 그럼 어디랬죠? 특광, 특특, 시, 군인데, 특광, 특특, 시군 중에서 군은 자꾸 도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군자를 넣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방향 잡는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방향 잡는 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죠. 얘는 뭐만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는 거지. 방향 제시하는 건데, 요 방향만 제시하고 나서 구체적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계획 짤 때 수립해서 승인이다, 수립해서 승인인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효력이 있으니까 결정된 거에 대해서 뭐 그려주라고 했는데,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이거 효력 발생한다. 그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거 지정하는 것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용계, 기도, 도복, 입 했었잖아요. 그 중에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그럼 용도 지역은 도, 관, 농, 자, 4개로 세분이 되고, 도시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은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생계. 그리고 전용은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해서 총 21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 용도 지역에다가 지역을 중복할 수는 없는 이유가,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여러분 뭘로 쓰실 거야? 상업으로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 영역 안 된댔죠. 영역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용도지역으로 규제가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용도지구가 9개가 있는데, 경방, 보치계, 복특방고 해서 9개가 있어요. 그 9개 중에서 요 5개, 경방보치계라고 그래요. 경방보치계는 여기 주거지역이 전일준 이렇게 세분된 것처럼,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현재 아직 안 배웠지만 저거를 배울 거구나, 전체적인 체계가 저렇게 됐구나, 요 한 장으로 줄인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있는 거에서 공부할 거고, 여기 공부할 거고, 여기 공부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공법이 이제 체계가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는 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방차,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관산, 주복, 특. 이렇게 세분이 되고 4가지는 세분이 안 된다. 얘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안 돼서 그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는 게 원래는 현재 4개가 있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신설됐다가 폐지되면서 도복입 있죠. 도복입 3개가 신설이 됐고, 개도시수에서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기반시설인데 요게 도로 설치해야 되고 공원 설치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겠냐, 저기다가 학교를 갖다 놓는 게 맞겠냐, 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결정이 되면 도시공객 시설이 되고, 그 시설 사업 하는 거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하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 사업에서 사업이 현재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이 3개를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느 지역이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시든 도시외든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은 다음에 도시에서도 묶고 도시외에서도 묶을 수 있어요. 구역이 묶이면 거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모든 행위자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도시혁신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2개가 신설이 됐고, 기존의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이 결정이 돼서 설치가 되고 10년 정도 지났는데 기능을 좀 더 복합적으로 써보겠다라고 해서 묶어놓은 걸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요것도 용도구역은 맞아요. 근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완전히 혁신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거라 얘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로 하지 말고 공간을 재배치 재구조화하는 거니까, 요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면 요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걸로 본다. 특이하게 얘만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서 머릿속에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로 하고,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도복 있죠? 도복 입고 나타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요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나서 지형도면은 나중에 둘 다 고시가 됐을 때, 야 여기까지가 이번에 결정된 내용이야 라고 고시를 해줘야 돼. 지형도에다가 그림 그려서. 그때 효력 발생하면 행위제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 정비, 도시공개 시설 사업까지인데, 요거를 이제 계획을 짰어요. 자, 이제 전국토에 대해서 계획 짰어요. 계획 짰으면 이제 이용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형태가 2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형태로 나눠져요? 그럼 일단 첫 번째가 어떻게?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 목적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떠한 공익 목적으로 도로 설치를 하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할 건데, 요 2가지는 법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국토개혁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무슨 사업만 다루겠네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만 다루기 때문에 요 둘은 개별법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요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인데, 이미 도시계획을 짜놨는데 이 계획에 맞게 토지를 이용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계획을 짠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사적 목적으로 할 때는 개발행위라고 해서 그 땅을 이용하는 행위 중에 건축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분할. 너무 길어서 건물 쌓고 물건 쌓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라고 해요. 요 개발행위는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이 누구예요? 도시군 계획 짠 사람이잖아. 도시군 계획 짠 사람한테, 자, 계획 짜주신 대로 제가 이거 이렇게 이용해도 될까요? 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거야. 허가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허가를 해주는데 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 사적 개발행위 허가 절차로 간다. 됐고, 근데 이게 공익사업이다, 공적 개발일 때는 여기로 가는 거야.
공익사업 시행자가 돼서 얘는 개발계획이라고 안 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실시계획이란 표를 써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라. 도시공계획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난 후에 공사 완료되면 공익사업 목적으로 진행하고 하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공익사업이니까 수용도 가능하다라는 특례가 나올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 사업하는 사람은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시행자 보호해줘야 되죠. 요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시행자 보호 규정.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건 어떤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사 측량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걸 법에 근거하여 다음 순서대로 타인 토지 출입하시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땅이면 그게 국공유지면은 처분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너무 도로가 길어 이렇게 길어. 한 번에 사업 못하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109, 209, 309 이거 나누는 거를 분할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특별히 예외를 주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비용 누가 내야 되냐면 시행자 부담의 원칙인데 나중에 시행자가 부담 안 하는 규정 하나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장기간 안 하면 이 땅 소유자만 열받잖아.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안 했을 때 그걸 장기 미집행 부지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결정해놓고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학교 부지로 묶어놓고 도로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강산 2번이면 몇 년이죠? 20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게 실효 규정이라고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적 사업 절차가 이제 나오는데 계획에 맞춰서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 사적으로 이용하는 절차 있었죠. 내가 내 땅 가지고 이용하려면 건축하려면 물건 쌓아 놓으려면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하려면 이 계획 짜신 분한테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그랬더니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줬더니 난개발이 자꾸 일어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특이하게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묶어서 우리 계획에 맞게끔 너 개발하면 인센티브 줄 테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미리 묶어놔요. 묶어놓고 계획을 짜놓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개발의 허가 기준에 맞아서 허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상태를 보니까 기반시설이 되게 부족한 지역인데 얘가 개발하겠다고 왔는데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럼 더 난개발될까봐 그러면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가능한 지역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별도 구역을 따로 묻겠대요. 그래서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관리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의 밀도는 높지 않은데 개발이 막 진행되면 기반시설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가지 묶어놓고 요거에 따라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하겠다. 요게 사적 개발행위 허가 파트 가서 제가 2장으로 정리할 거고요. 도시공계획 사업도 2장으로 정리할 거야. 기본소로 나오면 얘가 10페이지, 얘가 15페이지 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싹 정리하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야. 그래서 요게 국토개혁법 전반적으로 내용인데 이거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자주 보시면서 요거 우리 파트 중에서 내가 오늘 용도 지역을 했어. 그럼 여기 파트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용도 구역 했어. 그럼 용도 구역 요 파트 한 거예요. 용도 구역. 내가 오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했어? 그럼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파트 여기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를 했는지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체계도니까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한 번 정도는 싹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입안 제한 제도라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요거 도복 있죠, 도복. 요거 지정 변경하는 것들은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끔 가다가 요 제한 제도가 되게 잘 나와서 잘 나오는 파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할 때 공간지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때 입안권자는 똑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만 돼 있다 보니까 주민은 참여할 수가 없어. 의견 청취 제시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찾아낼 수 없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5가지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 기, 도, 지,
도복, 입 있었죠? 요거 중에서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달라, 이건 안 돼요. 당신들이 사는데 불편한 거는 내가 받아줄게. 뭐가 불편해 했더니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니까 기반시설 좀 설치 정비 개량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자꾸 난개발 되는 것 같은데 난개발 좀 철저하게 계획 짜서 난개발 좀 막아주세요 라고 도입된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계획 좀 짜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용도 지구 중에서 용도 지구가 9개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게 우리가 개발지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라고 해서 산업은 공장, 유통은 창고, 이게 이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 지역에 일자리 좀 창출 좀 해달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좀 지정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즉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가 깜빡하고 모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풀린 거야. 풀리면 난잡하게 막 개발될 것 같죠. 그럼 난잡하게 개발되는 거 아까 난개발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으로 짜서 개발해라가 지구단위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에 건축물 규제가 있었는데 요 제한이 있었던 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 요거 제한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 살고 있는 지역에 도로가요 한 설치되고 한 15년, 16년 지나니까 너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기능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입체적으로 좀 이 시설 좀 관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에서 나온 게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입이 뭐예요?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지정해달라. 요거 건축 제한 이렇게 해달라. 용적률 높이 제한 이렇게 해달라. 요 5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기지산지 입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이거를 기지산지 입이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요 5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럼 주민이 멍청해야 돼, 똑똑해야 돼요? 당연히 똑똑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도시군관리 이방권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요 작성한 서류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관련된 도서랑 계획설명서인데 이거를 얘가 작성해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서 요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입안은 못하니까 입안해주세요 라고 입안권자한테 제안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검토하겠죠. 검토하고 45일 안에 통보해주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정도 안에, 즉 최대 75일 안에는 너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그럼 너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 좀 넓혀주세요. 우리 동네 너무 차 막혀요. 그러면 내가 깜빡하고 그쪽 지역은 내가 잘 몰랐어. 너 말이 타당한 것 같아. 반영할게. 그러면 45일 안에 반영 통보하면 돼요. 근데 야 우리가 도로를 여기 새로 만들고 있어. 이거 넓힐 필요 없어. 우리 반영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반영 안 하겠다 통보하면 돼. 근데 이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럼 30일은 좀 연장하겠다 해서 요 45일하고 30일이 시험에 자꾸 언급을 하는 단어예요. 숫자. 그리고 하나 더. 동네에 도로 설치해달라, 학교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한 자한테 너 이거 입안해서 결정하는 비용 들어가거든. 그 10억 들어가니까 네가 10억 좀 내라. 아니면 5억이라도 내라. 이렇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제안한 사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입안 제한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게 만들려고 비용 부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럼 제안을 받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제안받는 게 아니라 5가지만 기지산지 입. 그래서 기지산지, 용산기지 입구에서 만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법 조문대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서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용도지구 대체를 지구단위 해주세요. 입체복합구역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 그럼 제안을 하게 되면 통보 며칠이고요? 45일. 연장해서 며칠이요? 30일. 이 안에 통보해 주겠다. 대신에
제안한 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입안에 드는 비용, 결정에 드는 비용 있을 거 아니냐, 요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사업 비용은 아니고 입안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시공관리계 입안 제한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가지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이 오래돼서 입체복합구역 정되면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 2가지를 제한할 때에는 그 해당 면적의 5분의 4 동의 얻어와야 돼요. 여기 5분의 4, 5분의 4 돼 있죠. 근데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3분의 2야. 그러면 대부분이 3분의 2인데 5분의 4인 것만 기억해라. 돈 많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도시공개 시설 관련된 게 나오면 얘는 5분의 4인데 시험장 가면 3분의 2로 냈던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면적 5분의 4, 2가지,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라. 요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도복 들어갔잖아. 도복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때도 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용도구역 좀 지정해달라. 도시혁신구역 지정해주세요. 복합용도구역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입체복합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을 같이 지정할 수도 있고 입체복합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같이 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1호랑 또는 2호랑 함께 구역을 지정한다면 얘네들을 지정하는 거니까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이 제한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도시공개 시설이죠. 얘네는 얼마? 5분의 4. 얘 아니면 다 얼마? 3분의 2. 그래서 요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하고 기반시설은 얼마예요? 5분의 4고 나머지는 그냥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안 헷갈려요. 나올 때마다 숫자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공간재구조화 계획 같은 경우 자 여기다 써놨어요. 대부분 3분의 2인데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 공간재구조화 계획도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동의 얻어오고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얘도 도시공관리계획과 똑같이 요거 준용해가지고 제안을 받으면 아까 그 제안받은 거에 대한 통보 똑같고요. 특이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볼게요. 5항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제3자하고 협의해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통보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누가 하나 튀어나왔어 지금? 제3자라는 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2번 조문이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해당 지역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안할 때 여기 국유지가 있어. 공유지가 있어. 근데 주민이 제안하는데 국공유지는 소유권자가 국가란 말이에요. 공유지는 지자체란 말이야. 근데 이 땅을 어떤 제3자가 사용 승낙을 받거나 해서 이걸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3자들도 제한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입안 제한받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 재산을 국유재산, 지자체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해요. 그중에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용도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3자 이거랑 관련된 제3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얘네들도 제한할 수 있게 그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주고 너네들도 의견 있으면 제출해라. 제출하면 된다. 최초 제안자는 자 아까 제가 오른손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와 그 계획 설명서.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요. 제출하면 검토 평가한 후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의 전부 일부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는 거의 없고 제3자라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랑 입안 제한할 때 도복은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는데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하고 얘랑 같이 하는 거를 할 때는 얼마 동의 얻어라? 5분의 4. 요게 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봐요. 조금 이제 빈칸으로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연습하는 거지.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 불편한데 왜 안 해줘? 라고 할 때 주민들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어. 제한 사유가 5개가 뭐였어요? 불러보세요.
옆에 사람 없으면 불러도 돼.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하지 마. 알았죠? 뭐라고? 기지, 산지, 입. 그렇지. 기지, 산지, 입. 이렇게 써놓고 기가 뭐냐 했더니 기지개? 그러면 안 되지. 기가 뭐야? 기반인설 설치해주세요. 1번. 지구단위 구역 정해주세요.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요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아직 요거는 입문 과정에서 아직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 갖고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아마 죽도록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됐고, 그 다음에 기지산지 할 때 치는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용도지구를 뭘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리고 그다음 입체복합구역 있죠? 입체복합구역 좀 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요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동의하더라?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나머지는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입안권자는 제한받고 나서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30일, 40일, 45일. 45일 안에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안에서 며칠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입안하고 결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거까지였다가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신설이 되면서 도복입 있죠. 도복입인데 요거는 요 두 가지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만 해야 되지만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과 얘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제한할 수 있는데 요 입체 복합구역은 돈 많이 들어간 거니까 얼마 동의하더라?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3분의 2. 그리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도복입 요거 제한할 때 이 오른손 왼손에 들고 가는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설계 도서 있죠.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 여기는 특이하게 제3자도 있댔죠. 제3자도 있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랑 제3자 제안서를 검토한 다음에 통보해 주겠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 체계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잡아넣는데 오늘 입문 과정에서 그걸 다 넣으면요 1년 이상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워낙 강의를 또 열심히 잘 해놨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은 좋아질 겁니다.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요거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일단 요 용도 지역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거랑 입안 제한 제도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좀 훑어보고 가야 우리가 기본서 갖고 할 때 저거 들어본 것 같아라고 해서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